이제 그 예비 고3들 있잖아요. 지금 고2니까 지금 어, 겨울방학이잖아요. 그럼요. 엄청 네. 중요하죠. 그 학생들이 이제 지금 이 시기에 뭘 해야 되는지 궁금해하는 사람들 많아요. 지금 고등학교 2학년 그리고 고3 올라가는 학생들 되게 답답할 것 같아요. 이제 고3 올라갈 때 기분이 어떠셨어요? 고3 올라갈 때 별로 실감 안 났어요, 저는 사실. 네, 진짜 뭐 왜 실감이 안 났을까요? 그 전혀 준비를 안 해서. 맞아. 뭘 해야 될지 몰라서일 네. 수도 있어요. 근데 막상 뭔가를 막 해야 될 것 같아서 일단 독서실은 끊어. 네.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아요. 끊었어요. 그치? 맞아요. 열심히는 맞아, 해야 맞아. 될 것 같은데 어디서부터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네. 분명히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저는 이 채널에 뭐 저를 물론 불러줘서 나오는 것도 있지만 고정이신데. 아 감사해요. 근데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미비 하나만 힘을 드리고 싶은 거 뭐냐면 모든 아이들이 모든 학생들이 똑같이 저희 채널을 보고 똑같이 정보를 좀 얻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일단은 나오고 있는 건데요. 일단 여러분들이 왜 모를까에 대해서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네네. 첫 번째 무슨 전형으로 내가 지원을 해야 될까를 어느 정도 정한 학생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사실 고3 때 꿈이 없는 친구들이 반에서 한 80% 되거든요. 그쵸. 생각해보면 사실은 그 학생부에 맞춰서 과를 써서 가는 거긴 한데 사실 꿈이 선생님 저는 반드시 무엇이 되겠어요. 아무튼 꿈이 없어서이기도 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제 생각에 또 중요한 거 막상 공부를 하려고 하면 지금부터 뭘 해야 될지를 또 모를 것 같아요. 올해는 굉장히 정신 차리셔야 될 것 같아요. 올해 바뀌는데? 왜냐하면 자 생각을 해볼게요. 자 일단 꿈이 없어. 꿈이 없다면 그러면 내가 학생부를 가지고 또는 내가 그동안 학교에서 해왔던 활동들을 보면서 뭐에 관심 있는지 정도는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네. 그런 거 관련해서 학과를 선택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과연 나는 수시, 정시 뭘 써야 될까? 그럼 뭐를 중점적으로 공부를 해야 될까? 너무 궁금할 것 같거든요. 네. 왜냐면 저도 정말 몰랐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면 나는 다들 학종으로 간다니까 학종으로 가볼까 했는데 고2 때 코로나 때문에 뭐 한 게 없어. 그치. 맞아. 어. 작년에. 근데 고3도 학교 못 갈 것 같아. 그럴 그럼 것 같아. 나는 어떡하냐? 이번 생은 어쩌냐? 뭐 이런 생각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모두가 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물론 고2 때는 갑자기 닥친 코로나 상황으로 여러분들이 아마 준비가 많이 미흡하실 수 있어요. 네. 하지만 지금은 이미 장기화가 되었기 때문에 저 올해 평가해보고 많이 놀랐잖아요. 왜요? 저는 올해 들어온 학생부 중에서 3학년 1학기 학생부들이 그 비교과가 되게 볼 게 없을 거라 생각했어요. 물론 감안하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생각보다 빨리 대처를 해서 준비한 학생들도 많더라고요. 학교를 아예 안 갔는데요? 비교과로 예를 들어 학교를 안 가도 할 건 다 하거든요. 예를 들어 동아리 활동도 해요. 그리고 학교 안 가면 책 못 읽어요? 그냥 집에서. 네, 책 읽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생각해보면 언택트로 뭔가 반에서 자율활동을 하는 걸 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독서를 한다든지 물론 선생님 그러면 저 가고 싶은 과가 있는데 독서 도대체 뭘 해야 되는지 네. 모르겠어요. 독서 학원을 다녀야 되겠어요. 근데 가실 필요가 없어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만약에 어떤 독서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면 저희가 이제 그 각 대학별로 서울시립대도 있기는 해요. 학교에 들어가시면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안내 자료에 대한 게 나와 있는데 거기에 보시면 학과별로 뭐 인재상이랄까 이거 학교별로 차이가 있긴 하지만 학과별로는 비슷하거든요. 아, 나 본 것 같아요. 네, 그쵸. 되게, 그게 네. 학교별로 저희도 저 앞에 있던 학교에서도 백서 같은 걸 만들었었는데 거기에 보면 어떤 독서 같은 것들이 도움이 될 수 있다든지 이런 내용들이 좀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은 참고하셔가지고 미리 준비를 하시면 물론 아무것도 없이 전체가 준비된 상태에서 모아가지고 뭔가를 지원하는 것보다 아하 내가 어느 정도는 된대? 오케이 그러면 이런 방향을 원하는구나. 그럼 지금부터는 좀 전략적으로 그런 것들을 내가 수집해 보겠어 하면 조금 더 전략이 될 수가 있겠죠. 겨울방학 때 그런 것들 그럼요. 좀 할 수 한다는 있는 게 되게 거. 많아요. 그리고 고3 때 미리 학교를 못 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이미 코로나는 장기화 되었어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언택트로 무엇을 준비해 볼까라는 생각을 미리 계획을 세워 보신다면 아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조금 나아진 점은 여러분들이 자소서가 생각보다 되게 부담스러우시잖아요. 그렇죠?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도 글쓰기가 굉장히 어려운 아이들이 많은데 올해는 자기소개서 자체가 없어지는 학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 글자 자체도 간소화되고 그다음에 저희 언제 발표되죠? 그 자기소개서 공통 양식이 2월 1일부터 5일 2월 1일. 이제 나간다고 합니다. 그러면 겨울방학 때 이거 하셔야죠. 네네. 이때
공통 양식. 공통 양식이 나간다면 그때 이제 1번 문항, 2번 문항, 뭐 문항이 있다면 그 문항에 맞춰서 내가 어떤 활동들을 해갖고 아 요거 좀 쓸 게 없구나라는 항목을 미리 찾아 놓으신다면 그거에 맞춰서 좀 준비를 해놓는다면 훨씬 더 나중에 당황스럽지 않는 상황이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학종 같은 거 준비하는 친구들은 그런 식으로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저는 아무래도 이제 정시가 늘어난다고 하니 정시를 좀 준비하는 게 좋겠어요. 그러니까. 하는 친구들은 지금 이제 공부를 뭘 해야 되는지가 네네. 아주 궁금할 것 같아요. 지금 공부를 한다. 뭐 해야 되나? 뭐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수능 미충원 2월 인원 보면은 정시로 넘어간 인원이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 많죠. 생각보다 많아서 이제 앞으로는 더더욱 이게 그러니까 학생부가 기록이 없으니까 이게 내가 학생이라도 약간 난 그냥 깔끔하게 정시 수능으로 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누구나 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지금 뭐 해야 되냐? 우리 저는 근데 재학생이라면 무조건 이게 지금 내용이 없다고 해서 학종 또는 수시에서 불리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용은 다 똑같으니까요. 근데 지금 이제 정시를 준비한다고 하면 겨울방학 때 제일 중요한 건 이제 EBS와의 연계율이 올해 더 떨어지죠. 그쵸. 근데 물론 그게 이제 체감으로 올 정도의 퍼센트는 아닐 수 있으나 하지만 이렇게 그 EBS에서 출제되는 연계율이 떨어질수록 개념 정리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네네. 개념을 제일 잘 다져야 되는 과목들이 뭐가 있을까요? 개념은 저는 수학 수학 정답 개- 또 있을 것 같은데. 탐구 과탐 선생님 다 한다니까요. 과탐. 이제 올해 또 달라지는 게 진로 과목이 추가가 됩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 이제 진로 관련된 이제 심화 과목들을 배우긴 하나 이제 그거 이외에는 개념 다지기를 좀 찬탄히 해놓는 게 중요한데 3월 모평을 솔직히 이제 3학년 빡 돼가지고 3월 모평 빡 잘 보고 싶잖아요. 근데 3월 모평은 사실 조금 의미는 없어요. 그게 서울시에서 하는 건가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N수생, 재수생은 지원을 포함이 안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허수가 많기 때문에 그리고 중요한 건 진도가 다 안 나갔기 때문에 내용을 다 좀 자기의 순위를 딱 알기는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3월 모평은 좀 포기를 하더라도 개념 다지기를 좀 하는 게 중요하다. 그러면 개념 그러니까 개념을 뭐 다지고 이런 거 없이 내가 개념이 있는지 없는지를 모른다니까요. 지금 그 애들은 그러니까 선생님 천재. 그러니까 개념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 그럼 선생님이 이렇게 하면 돼요. 개념서를 봐도 개념서에 딸린 문제들이 있죠. 네네. 조그맣게. 네네. 이 개념을 확인하게 나온 문제 정도는 풀어도 돼요. 제가 말하는 문제만 덮어놓고 풀지 말라는 거 이렇게 넘기는 문제집 막 있잖아요. 네네네. 그런 막 문제만 계속 풀면서 개념을 맞춰가는 것보다 그 개념서에 있는 문제에 딸린 거를 풀어보면 난 이거 모르구나라는 건 그 정도는 알 수가 다 틀리면 모르는 거예요. 네. 반만 틀리면 조금만 아는 거예요. 그렇죠? 그 개념에 딸린 그 문제 정도는 확인하시면서 그 정도는 하셔도 될 것 같고 국어나 외국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생각할 때 올해는 제2외국어도 이제 절대평가로 가죠. 맞아요. 근데 이제 이제 선택을 하는 학생도 있고 안 하는 네. 학생도 있을 것 같은데요. 국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EBS 연계율이 좀 떨어진다고 한다면 오히려 저 같으면 이걸 하겠어요. 지문을 좀 읽는 연습을 미리미리 좀 할 것 같아요. 너무 지문을 기니까. 읽고 해석하고 영어도 마찬가지예요. 지문 읽고 해석하는 건 솔직히 좀 저는 스킬이 필요한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어떠한 지문이 주어져도 그거는 연습이 잘 되어져 있으면 내가 처음 읽는 거라도 분명히 잘해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지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